다마스쿠스의 토우 아스살리의 이스마일은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 1244년 화레즘 용병대와 계약을 맺는다. 중앙아시아 지역의 투르크계 화레즘 제국이 몽골 제국에 의해 멸망하자 화레즘인들은 용병으로 고용된다. 이들은 당시 이슬람 세계의 혼란 속에 뛰어난 군사적 역량과 잔인한 전투 방식으로 악명을 떨친 바 있다. 아스살리의 이스마일은 예루살렘 지역의 통제권을 둘러싼 경쟁에서 이집트의 아유브 왕조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 용병을 이용한다. 화레즘 용병대는 8월 예루살렘을 공격하여 함락시킨 뒤 10월 라 포르비 전투의 승리로 기독교도와 시리아 무슬림 연합군을 물리친다. 교황 인노첸시오 4세는 1245년 리옹 제1차 공의회에서 새로운 십자군을 소집하지만 주요 세력을 집결시키지 못한다. 십자군 전쟁에서 서유럽 세력들이 잇따라 패배하자 십자군에 대한 열의는 크게 줄어든다. 신성로마 제국 프리드리히 2세와의 불화로 리옹에 망명 중인 교황 인노첸시오 4세는 프랑스 왕 루이 9세에게 성지 정복을 요청한다. 루이 9세는 생통주 전쟁의 위기에서 벗어나지만 1244년 말 심각한 말라리아 감염에 걸린다. 생통주 전쟁은 아키텐과 가스코뉴 지방에 대한 지배권을 놓고 영국 왕 헨리 3세와 결혼 긴장이다. 필리프 2세는 노르망디와 아키텐 일부를 제외한 플랜타지네트 왕가의 잉글랜드령 프랑스 영토 대부분을 되찾은 바 있다. 푸아티에 조약으로 영국군이 프랑스 내의 영토에서 물러나지만 헨리 3세는 여전히 이 지방들에 대한 통치권을 유지한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말라리아에서 살아남으면 십자군에 나가겠다. 맹세한 루이 9세는 건강을 회복하자 7차 십자군 원정에 나선다. 독일과 영국 등이 내부 문제로 십자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자 제7차 십자군은 루이 9세의 프랑스군이 주도한다. 이집트 원정에 나선 루이 9세는 1248년 나일강 델타에 있는 이집트의 다미에타를 점령한 뒤 예루살렘 탈환을 목표로 세운다. 이집트에 상륙한 프랑스군이 1249년 6월 다미에타 항구를 차지하지만 나일강 범람과 여름의 더위로 카이로 진군은 정체된다. 이집트의 실질적 마지막 아이유브 왕조 통치자 아스살리의 나짐 알딘이 11월 사망하자 무슬림 제국은 혼란에 휩싸인다. 알-무아잠 투란샤는 술탄에 오르나 아스살리의 나짐 알딘의 아내 샤자르 알-두르가 권력을 장악한다. 현지의 지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루이 9세는 1250년 2월 나일강의 다미에타 지류 동쪽 기슭에 위치한 만수라 진격에 나선다. 샤자르 알-두르의 맘루크 군대는 좁은 지역으로 유인해 몰아넣은 후 매복 공격을 가해 십자군의 선봉 부대를 무너뜨린다. 노예 병사를 의미하는 맘루크는 중앙아시아나 카프카스 지역에서 포로로 잡히거나 매매된 후 이슬람 제국의 군대에 합류한 세력이다. 십자군이 질병에 시달리자 루이 9세는 항복의 대가로 이집트의 예루살렘과 시리아 해안의 몇몇 마을을 제시하지만 거부된다. 만수라 전투에서 패한 루이 9세는 4월 어둠에 가려진 밤을 틈타 진영을 대피시키고 북쪽의 다미에타로 후퇴한다. 당황한 십자군은 서두르다 운하 위에 세운 폰툰 다리를 없애는 것을 잇는다. 이집트군을 이끈 술탄 알-무아잠 투란샤는 제7차 십자군의 마지막 교전인 파리스쿠르 전투에서 프랑스군을 괴멸시킨다. 자신이 죽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을 받은 루이 9세는 알-살리라는 황관에게 항복한 후 포로가 된다. 바을이 맘루크를 무시하고 자신의 맘루크를 주요 직위에 임명한 술탄 알-무아잠 투란샤는 5월 바이바르스에 의해 암살된다. 권력을 장악한 바을이 맘루크는 키프차크, 크리미아, 카프카스 출신의 노예 병사들로 구성된 군사 집단이다. 이집트에서 4년간 포로 생활을 한 루이 9세는 1954년 40만 리브르 투르누아의 몸값을 지불하고 프랑스로 돌아온다. 여러 차례 성지회복에 실패하자 십자군 운동에 대한 신앙적 열의가 약해지고 유럽 내에서 십자군에 대한 회의론이 커진다. 게다가 몽골 제국의 확장과 맘루크 술탄국의 부상으로 제7차 십자군이 마지막 원정으로 간주된다. 뒤를 이은 소규모 십자군은 목표가 북아프리카와 시리아 지역이기에 성지 회복을 위한 운동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